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카페24 엔터프라이즈 이커머스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카페24 박준희입니다. 언택트가 시장 트렌드가 된 요즘 온라인 비즈니스는 기업의 중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170만 쇼핑몰 회원사를 보유한 저희 카페24는 다양한 기업 쇼핑몰의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엔터프라이즈 이커머스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 세션에서는 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법과 활성화 노하우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카페24 이재석 대표이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24 대표이사 이재석입니다. 우선 오늘 카페24가 준비한 웹세미나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성공 전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발표를 맡아주신 플레이키키의 정창진 CTO님, 핌즈의 류재관 이사님, 디자인 교과서의 서옥하 이사님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기업의 자사 쇼핑몰 구축은 글로벌 유통 환경의 대세입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에서 온라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선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채널만으로 전자상거래 성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기업 브랜딩의 전진 기지이기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술, 노하우가 접목되어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속 구매 경험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저마다 특성을 담아 고객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기업 쇼핑몰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업들은 최신 IT 기술과 기능을 접목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 환경 제공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상황을 방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전자상거래 전문 기술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이며 카페24가 이번 웹세미나를 열게 된 배경입니다. 카페24는 이미 기업 쇼핑몰 성공 사례를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만들어 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올리브영, 일본의 패션 대기업인 TSI 홀딩스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고객사들이 독자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을 견고히 운영하되 보다 다양한 판매 채널들과 연동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연구했고 이를 실체화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트너사들과 함께 여러분께 전하려는 핵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기업들의 판매와 매출 상승은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성공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24 이재석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어질 발표에 앞서 카페24가 준비한 오프닝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170만 고객이 선택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를 소개합니다. 스타일란다, SM 엔터테인먼트, 올리브영 등 성공 브랜드부터 SNS를 넘어 이커머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다르, 도티, 제스 등 유명 크리에이터까지 모두 카페24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쇼핑몰을 쉽게 만들고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 배송하고 CS 및 운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마켓에 판매를 하고 국내의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카페24 플랫폼 안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카페24 쇼핑몰은 쉽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간단한 설정만 하면 바로 쇼핑몰이 만들어집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영어, 일본어 등 8개의 언어로 글로벌 쇼핑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페24는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로
효율적인 쇼핑몰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알아서 분류해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콘텐츠 에디터 에디본, 주문 확인 등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해주는 레시피를 이용하면 운영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24는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라쿠텐 등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카페24를 통하면 다양한 해외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고 현지화된 해외 결제, 배송, 마케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24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생태계는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발, 디자인, 결제, 물류, 광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무대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카페24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면서 카페24의 서비스 제공 범위는 더 넓어지고 기능은 계속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카페24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생태계가 커지면서 카페24 고객사들의 성공도 놀라운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카페24가 만들어갑니다. 글로벌 석세스 파트너 카페24. 네, 짧은 영상 안에 카페24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압축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카페24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커머스 성장을 지원하는 카페24라는 주제로 카페24 송종선 엔터프라이즈 비즈 총괄이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24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를 총괄하고 있는 송종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 이런 코로나 상황의 패러다임 변화의 큰 변화 아래서 이미 온라인에 진출을 했거나 하더라도 더 강화해야 하고 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이제 저희 기업들과 같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그 창의에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랑 그를 통해서 저희 카페24 고객사 중에서 성공했던 어떤 레퍼런스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이 창업을 해서 지금 뭐 대단한 이 알리바바가 사스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알리바바의 위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99년에 마인이 창업을 하고 나서 사스를 겪으면서 매출이 증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원래 B2B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재택근무하는 중에 지금의 초석이 된 타오바오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뭐 대단한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는 오히려 그 사스가 있었던 2003년이 아닌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분명한 건 이런 그 바이러스 상황이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던 인프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의 어떤 생활과 이 상거래 패턴의 변화를 줄 거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맞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가 올해 한 5개월간 겪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수치로 볼 수 있듯이 비대면 거래의 고객 니즈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25% 이상 성장을 했다라든가, 5, 60대의 이런 연령대들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뭐 123%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를 보지 않아도 저희가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없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는 넘치고 그 직구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가 정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K 방역, 뭐 K 푸드, 뭐 K 코스메틱스, 뭐 패션 이 모두가 이 상황이 좀 종료가 되고 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웠던 점은 사실 지금 굉장히 뭐 오프라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온라인으로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제2, 제3의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겪었던 것은 이제 물류가 완전히 중단이 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블랙다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망이나 뭐 물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깨지지 않았지만 사실 브랜드 관점에서는 모든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이 깨지거나 생산기지가 이제 블락다운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하는 요소도 있었지만 반대로 굉장히 많은 또 변수가 생기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비대면 거래, 언택트 시장의 이제 성장 가도를 탈 거라는 이 시장의 흐름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어필해서 판매를 해서 도착하게까지 하기 위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용어로 D2C라고 하는 게 Direct to Customer, Direct to Consumer라고 얘기를 하는데 D2C가 가장 브랜드에게 좋은 건 브랜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인지도여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 고객 획득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트래픽을 끌어와야만 이제 매출이 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벤더사나 총판이나 유통, 소매점들을 통해서 파트너,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점은 D2C는 시장의 추세이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기존의 파트너십이나 어떤 유통도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합과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데 브랜드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상품이고 상품에 관련된 컨텐츠이고 옛날에는 전문적인 내용을 기술을 하거나 텍스트로 그걸 설명했다면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들을 사지 않고 내 제품을 꼭 사야만 하는 어떤 그 매력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세일즈 포인트를 영상으로 소통한다든가 요즘 젊은 고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제 그 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브랜드에게선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소비자한테 도달하는 과정까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굉장히 이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할 수 없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인력이 없어서 총판이나 중간에 대리를 두었을 경우에 원하는 거래액이 나올 수는 있지만 브랜드에게 쌓이는 게 없다는 점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대부분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통 채널별 평균 수수료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용이하거나 또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용이하지 않고 이 각각의 채널들이 저 수수료 체계를 갖고 시장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믹스가 필요한데요.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제가 가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언제 또 제2, 제3의 사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 중국 매출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 또 위험하고 또 어느 한쪽의 채널이나 플랫폼에 편중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자사몰 D2C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좀 얘기하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D2C를 주력으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을 주로 할 거야 라는 것은 브랜드의 상황마다 처한 상황마다 뭐 또는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켄스톡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너무 모조품의 천국이다 해서 탈 아마존을 한 사례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제 1위인 의자 브랜드인 경우에는 아마존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나는 미국 전역의 B2B를 공략하겠다라고 천명한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400% 이상의 이제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으로 뭐 1초 만에 자동차를 구매하겠다. 뭐 본격적인 여기는 이제 D2C를 천명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한국의 화장품 회사인 경우에도 해보니 자체 브랜드 숍으로 너무 효율이 안 나고 도저히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H&B 스토어, 뭐 헬스앤뷰티 이런 스토어하고 협업을 통해서 판매 채널을 다각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뭐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나이키도 뭐 탈 아마존을 해서 D2C 매출을 40% 이상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 브랜드들의 결정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 그 브랜드의 전략과 인지도, 쓸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예산, 그다음에 인적 역량, 그다음에 뭐 해외 지사든 해외 뭐 인적 자료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표로 봤었던 이런 이제 다양한 유통 채널 방법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다 진행하면 커버리지를 가장 넓힐 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각 채널에 발생하는 뭐 연회비라든가 뭐 연간 기술 비용이라든가 각종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인건비가 이제 고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여서 세팅을 해놓는다고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또 해야 되고 프로모션 비용을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하고서도 회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공원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믹스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D2C 자사몰을 베이스 캠프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 D2C 몰을 시점으로 해서 채널 확장을 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다국어 버전이라고 하는 그 D2C 해외몰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채널을 확장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걸 겪으면서 해외에 지사가 있거나 해외에 오프라인 진출을 많이 했던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고전을 겪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가, 뭐 해외 지사를 철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많은 브랜드들의 사례를 봤는데, 뭐 300억, 500억 연간 하는 회사이던, 아니면 뭐 몇천억을 하는 회사여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해외 지사들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그 해외 지사에 있는 분들은 조직적 논리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각자 플레이를 하고, 또 가격 정책이라든가 그 국가에 맞는 마케팅들을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었지만, 요즘 상황에서는 정말 전 세계가 한 집안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언어권별, 예를 들면 D2C 몰을 잘 만들어서 국가에 제한이 없는 브랜드의 전 상품 라인을 보여주고 초상권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 마케팅하는 어떤 컨텐츠들을 해당되는 해당 국가의 적정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고, 또 하나로 판매로 예를 들면 D2C를 쳐다보면 왜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홈페이지나 자사 사이트 또는 가격의 앵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중심으로 원한다 그러면 내 제품에 가장 적합한 해외, 그러니까 많은 고객이 모여있는 채널에 입점하는 것이 맞겠지만 브랜딩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D2C라고 하는 이 하나의 툴이 반드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고, 그 한도 내에서 자사 내에서 어떤 자사에서 이제 그 제한되어 있는 어떤 인원을 가지고 그것이 물적 자원이든 아니면 인적 자원이든 그걸 가지고 국내만 우리가 주력을 할 상황이냐 아니면 글로벌로 진출을 할 거냐, 그다음에 타깃이 모두 다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들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이제 컨텐츠, 상품, 뭐 창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국내와 해외로 판매를 보통 이제 유통 전개를 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 온라인으로 고민할 수 있고, 이제 오프라인 부분은 제가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온라인의 경우에 자체적인 자사몰 D2C몰을 이제 구축을 하거나 또는 오픈마켓 전문 채널로 이제 채널 확장을 하게 되고, 해외로 넘어가서 언어권별의 어떤 그 D2C 해외몰을 만들어서 직접 나는 고객을 만나겠어 라고 이제 결정할 수도 있고, 각 국가별 대표 채널에 들어가거나 전문 채널에 입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하시고자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역량이 되는 곳도 있고,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카페24가 고객이 조금 더 창의에 집중하시고 이런 채널 전개를 하는 게 용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이나 의류라든가 이런 상품을 제휴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뭐 예를 들어 쇼피에 팔면 SLS, 뭐 티몰에 팔면 지파 방식의 차이냐와의 연동, 뭐 아마존에 팔면 FBA라는 물류 서비스를 해야 되고, 라쿠텐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특화된 뭐 야마토를 쓰던 사가와를 쓰던 아니면 원하면 EMS를 하던 각종 채널별로, 또는 D2C인 경우에는 내 상품에 가장 적합한 물류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배를 띄워서 가던 아니면은 항공으로 하던 그거에 맞는 특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중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솔루션 부분은 쉽게 말해 뭐 쇼핑몰 만들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하고 관련된 기능들을 다 붙이는 데 있어서 예전 같으면 인하우스에서 사람들 많이 뽑아다가 개발할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용이하게 저희가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요즘에는 또 인사, 뭐 재무나 관련된 서비스들도 모두 패키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의 경우에는 직접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툴로서 제공을 다 해서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역량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외 번역이라든가 언어권별 해외 CS, 그다음에 상점을 운영하시는 일, 뭐 국내외 마켓에 입점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내든 해당되는 국가에 타겟팅된 해외 고객이던 그 글로벌 고객에 맞춘 마케팅과 광고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서비스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오픈마켓 쪽이나 뭐 D2C 해외몰이나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규모가 되고 인지도도 높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마케팅 여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브랜드의 단독몰을 주요 국가의 주요 플랫폼에 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운영을 같이 하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에 보다 집중하고 상품에 대한 공급을 중점으로 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마케팅에 투여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카페24 계정으로 주요 국가에 이미 저희가 개설해 놓은 저희 매장에 상품 단위로만 입점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인력과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 해당 국가의 고객들에게 판매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제안을 드리고, 해외 몰을 D2C로 구축하는 부분은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매출 드라이브를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했을 때 브랜드를 알리는 소통의 창, 그 다음에 해당 국가별로 약간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랜딩 페이지로 내 쇼핑몰로 그 고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유통이 혼란되었을 때도 자사 제품 라인을 다 공개하고 뭐 자사의 모델이나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뭐 이런 컨텐츠 내용들을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K-팝 관련된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이제 회사인데 셀레브리티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상품 역량도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 인력 잘 뽑아주지 않고 더 많이 늘릴 수는 없는데, 회사는 굉장히 채널을 전개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몰은 어떤 회사가 솔루션을 쓰고, 또 중국어 버전의 독립몰은 또 다른 회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티몰 글로벌, 뭐 티키, 아마존 US, 그 다음에 쇼피의 6개국 국가가 모두 다 파트너가 다르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채널을 확장하긴 했는데 정산이나 물류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셨고, 통합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그나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창고는 있는데 개별 해외 채널별로 원하는 수량이 있거나 그러면 또 거기서 나눠서 물건을 이제 공급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하고 컨설팅하고 같이 논의하고 방법을 찾은 부분이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한국어 버전에 이어서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영문몰 이게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요즘에 누가 PC로 구매를 합니까? 사실 대부분 뭐 중국 같으면 97% 이상, 대부분의 해외 채널, 국내도 거의 70% 이상이 다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연계하는 이제 앱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구축되어 있는 D2C 기반의 상품 데이터들, 번역되어 있는 상품 정보들이 해외 채널로 연동이 돼서 뭐 티몰 글로벌이든 아마존 US든 뭐 동남아든 쇼피든 이렇게 연동이 되고, 이 고객들 누군가가 주문이 들어왔든가에 관계없이 국내든 국외든 한 재고를 쳐다보면서 그게 필요한 수단에 맞게 이제 배송되는 그런 글로벌과 국내 물류 시스템을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된 이제 통합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로 뭐 퍼블리싱이든 번역이든 뭐 디자인이든 뭐 플랫폼에 대한 운영이든 하다못해서 수출 신고 대행하는 부분도 이게 수작업이 개입이 되면 굉장히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물류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면서 이 모든 부분이 전산적으로 다 자동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원래 이 회사가 하셔야 되는 창의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큰 매출, 사실 뭐 2%, 뭐 350%가 성장했다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 두 개는 좀 뛰어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너무 단단하고 잘 돼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해외 회사에게 이제 매각이 된 회사인데 오프라인도 사실 굉장히 그 전략이 명료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스토어 하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오프라인도 문어발식으로 하지 않고 그 H&B 스토어하고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인지도를 올린 회사이고 온라인적으로도 상당히 DNA가 있어서 잘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매출이 아예 없었고 인지도도 거의 없었고 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와 함께 낸 성과가 거의 7개월, 한 8개월 차 만에 그 해당되는 플랫폼인 라쿠텐 내에서도 계속 지금 목표를 갱신해서 수립을 하는 한국의 웬만한 작은 브랜드의 1년 연간 매출액이 지금 요 기간 안에 시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그 채널의 운영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을 제안을 해드릴 때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태도도 그렇고 또 일본 고객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걸 보시면 이게 국제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 허들이 되게 높아서 객단가를 올리려고 무리수들을 많이 두는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적정하게 세트 상품을 잘 만들었고 그 세트 상품을 이렇게 담아주는 파우치가 있는데 이 파우치가 되게 예쁘고 이 파우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그 제품에 대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샤워 가운이나 너무나 예쁜 패키지의 샘플 같은 거를 증정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게 라쿠텐 전용 상품이거든요. 근데 전용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준비한 수량이 작지 않았는데 다 완판이 돼서 뭐 연말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추가 생산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철저한 고객 관리를 한다거나 그 채널의 특성에 맞는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 잘 돼야 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주시고 물류도 자사 창고를 고집하지 않고 해외 배송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 물류 방식을 저희의 제안대로 진행을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고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일본 독립몰 D2C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공을 배경으로 해서 야후나 아마존으로 지금 채널 확대를 지금 저희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면 이제 D2C 몰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전략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고 또 한 플랫폼에서 성공한 모델을 잘 학습해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전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와 함께 또는 이 어려운 상황에 같이 국내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24 송종선 엔터프라이즈 비즈 총괄이사였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다양한 산업군과 다양한 품목의 기업 쇼핑몰들을 직접 구축한 전문가들의 생생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 세션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품을 받으실 수 있는 퀴즈가 나가니 내용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슬기로운 쇼핑몰 제작 생활이라는 주제로 디자인 교과서 서옥화 이사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교과서 서옥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슬기로운 쇼핑몰 제작 생활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시각정보 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요. 아프리카TV 교보문고에서 근무하였고 스포츠토토 온라인에서 디자인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교과서에서 크리에이티브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 드릴 내용은 우선 디자인 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슬기로운 기획생활, 디자인생활, 개발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구축 실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교과서는 이커머스 전문 에이전시로 약 8천여 개의 쇼핑몰 구축 경험을 가진 업체입니다. 500여 개의 쇼핑몰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고 업계 1위의 상세 페이지 제작 보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이미 있으신 업체도 있으실 거고요. 쇼핑몰을 아직 구축하시지 않은 업체도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구축에 대한 3요소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의 구축의 3요소에는 기획, 디자인, 개발 안에는 퍼블리싱과 개발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쇼핑몰 슬기로운 기획 생활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그 온라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담당자도 계시지만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담당자분도 윗분이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맡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실 때 윗분이 만들어 달라는 프로젝트가 코끼리입니다. 위에서 코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여러분도 코끼리를 잘은 모르지만 이 코끼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업체에게 코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업체 서칭부터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기획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코끼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추상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혹시 귀가 크고 코가 길고 상하가 있는 코끼리를 만들려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답변이 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코끼리를 아는 업체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업체에다 일만 맡기면 예쁜 코끼리가 나올 거고 여러분의 걱정은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과 계약을 하고 코끼리를 받아봤는데 슬프게도 여러분이 받아보신 코끼리는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PPT에 보여드리는 건 민화로 백수도에 있는 코끼리 형상인데요. 이건 완전 코끼리를 그린 건 아니고 괴수 형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그 코끼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코끼리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귀가 크고 코가 길고 그리고 그 상아가 있는 건 똑같이 표현했어도 이 사람들은 갑자기 비닐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털을 그려놓는 등 그리고 귀가 생각보다 작았다든지 전혀 다른 코끼리를 만나게 됩니다. 기획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두 업체의 상상의 폭을 최대한으로 줄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에도 여러 가지 단계의 기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획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기획과 업체에서 생각하는 기획의 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이 마케팅 기획, 서비스 기획, 개발 기획으로 나뉘는데 마케팅 기획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맞춰서 아예 특수하게 해당 제품을 팔릴 수 있는 문구를 만드는 걸 마케팅 기획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쇼핑몰에서 첫 번째는 메인 배너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베스트라든지 뉴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쇼핑몰의 순서라든지 보여줄 경우에 썸네일을 보여줄 것인가 안 보여주실 것인가 UI에 대해서 기획하는 것을 서비스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기획은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개발을 추가할 경우에 필요한데요. 개발을 기획해야 되는 이유가 고객님께서 만약에 매장 찾기 기능을 의뢰를 하셨습니다. 매장 찾기 기능에서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을 요청하시지 않으면 업체는 순서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서비스, 개발 세 가지 모두 기획이 필요하고 이 내용을 업체에서 어디까지 진행해 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세 가지입니다. 신뢰, 차별화, 퀄리티.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매출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신뢰, 차별화, 퀄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좋은 쇼핑몰이 매출이 오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김태희였다면 저는 앞부분에 굳이 저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제 강의에 대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태희였다면 부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LG였다면, 삼성이었다면, 올리브영이었다면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자인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태희라면 김태희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수적인 걸 다 제거하고 그 김태희가 예쁜 거 하나만 보여줘도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 예시처럼 만약에 정관정의 홍삼정과 이름을 모르는 곳에 홍삼정 2개 판매를 한다면 정관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디자인과 백년약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디자인은 다릅니다. 백년약속은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이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디자인이 잘 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매출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별화 밑에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트가 디자인에서 강조가 잘 돼야지 컨셉이 살아납니다. 앞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플레이독이라는 사이트의 비포 디자인이고요. 이쪽은 애프터 디자인인데요. 원래 플레이독이는 수의사들이 운영하고 계셨었던 쇼핑몰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웠지만 수의사, 동물병원 이런 게 연결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리뉴얼 해드릴 때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보여지는 화면 자체는 이게 병원 사이트인지 쇼핑몰 사이트인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이라는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신뢰 있고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퀄리티입니다. 디자인 업체마다 실력이 각각 다른데 이 실력이 다른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저희 회사 중견 디자이너하고 시니어 디자이너가 각각 디자인한 작업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해당 작업물의 소스는 다 동일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린 색깔의 모티브도 동일하고 사용된 소스는 또 동일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우측에 있는 시니어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훨씬 주목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퀄리티는 주목도를 높게 하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 예산 안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우선 상품의 개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량의 상품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촬영과 디자인 쪽에 예산을 거의 대부분 소진하시는 게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소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 컷 한 컷의 사진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고객들이 이 구매 여부가 선택이 갈리기 때문에 소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촬영 디자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대량으로 상품이 많으신 경우에는 개발에 집중하셨을 때 매출이 오를 경우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상품에다가 만약에 촬영 디자인에 대한 힘을 실게 되시면 똑같이 한 제품이더라도 100개, 200개를 똑같은 퀄리티의 촬영과 디자인을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다 보면 결국은 퀄리티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고객들이 왔을 때 상품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자기가 구매하는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매출에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개발을 진행하실 때는 세 가지 경우에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케팅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사이트에 추천인을 입력할 경우 1000포인트를 드리면 많은 고객분들이 새로운 고객분들을 소개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케팅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을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인건비가 절감되는 경우입니다. 매장을
100개, 200개 가지고 계신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매장을 매번 새로 등록할 경우에 그 수동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를 개발로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희가 개발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수작업 시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매출의 단가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재고를 맞추는 경우, 이걸 사람이 수동으로 하시는 경우엔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개발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실사례 분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업체는 올리브영입니다. 저희가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구축을 해드렸고요. 현재까지도 저희가 유지보수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디자인 유지보수 및 그 서비스 유지보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올리브영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올리브영에서는 국문과 완전하게 동일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싶어 하셨고요. 기능도 동일했으면 좋겠다고 초기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다 협의해서 구축이 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올리브영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QC가 아니라 전문 QC팀한테 테스트를 의뢰하셨습니다. 큰 업체실수록 그 QC가 매우 강해야 된다는 걸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았고요. 거의 한 달 넘는 QC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하고 나서는 매우 조용하게 오픈 후 마케팅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자코모라고 요즘에 이서진이 광고에서 많이 아시는 쇼파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이 자코모 사이트를 통해서 웹워드 대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자코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 기존 사이트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기존 사이트에서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고민했었던 게 매장에 온 듯한 묵직한 느낌, 여기 와서 되게 좋은 소파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전문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에서 블랙 쪽으로 바꿔드렸고요. 각각의 영역들을 일반적인 상품 진열뿐만 아니라 소개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인 쪽 하단 쪽에 숫자로 이 자코모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도 추가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트에선 이 부분의 디자인은 조금 변형은 됐어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드셨었던 건지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숫자라든지 안내를 하는 영역을 만듦으로써 신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내드릴 사이트는 할인펫푸드입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을 한 사이트입니다. 디자인은 기존 사용 디자인을 그대로 이전을 하셨고요. 기능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셨습니다. 카페24에서 구축이 되셨고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등록 관리 기능, 칼로리 계산 상품 추천 기능, 생일 쿠폰 자동 발송 기능, 구매 시 밥그릇 정리 기능, 밥그릇 누적 시 자동 승급 및 쿠폰 발송 기능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보여지시는 내용이 제가 아까 전에 개발에서 설명드렸었던 마케팅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펫푸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마케팅의 차별화를 두었고요. 실제적으로 밥그릇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충성 고객을 모으실 수 있는 좋은 개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부분이 칼로리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강아지가 어떤 상품을 먹어야 될지 다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웹에서 자기 강아지에 대한 상태를 입력하시면 상품을 추천해드리게 됩니다. 저희한테 정말 어려운 수식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 수식에 따라서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그릇이 적립되는 부분인데요. 특정 상품을 구매하시면 밥그릇이 적립이 되시고 밥그릇 10개가 모이면 쿠폰이 발송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시지 않고 계속 할인펫푸드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그 수단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난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기 그 반려동물을 이쪽에 등록하고 칼로리 계산기라든지 여러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계속 그 한 사이트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드릴 예시 사이트는 아가방몰입니다. 아가방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예전 이름은 넥스트맘이었고요. 아가방몰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가방몰 안에 그 아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브랜드 사이트가 한 번에 관리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에 관리되지만 4개의 브랜드는 각각 개별 메인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각각의 그 메인 페이지가 그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 4개가 서로 각각 다르고 쿠키로 연결되어 있어서 브랜드를 많이 가지신 업체들께서는 아가방몰을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고요.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의 그 쇼핑몰 제작에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 교과서 서옥화 이사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앱 개발을 통한 쇼핑몰 활성화 및 기능 개선이라는 주제로 플레이키키 정찬진 CTO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앱 개발을 통한 쇼핑몰 활성화 및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플레이키키의 정창진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카페24 앱스토어가 무언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떻게 또 추가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 사례까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에는 그 앱스토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OS, 뭐 안드로이드는 앱스토어가 있지만 카페24 앱스토어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기능을 쇼핑몰에 붙여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상당히 많은 앱들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24 관리자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우리 쇼핑몰에 붙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입니다. 앱스토어는 API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품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을 카페24에서 다른 개발사들에게도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 오픈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배송이라든지 또 보여지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API를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쇼핑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배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쇼핑몰은 기존에 있던 그런 배너보다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배너로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니즈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려면 디자인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API를 통해서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쇼핑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원하는 기능들을 쇼핑몰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건 간단한 이제 앱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앱스토어에 우리가 원하는 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는 카테고리를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보여주고 싶고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좀 독특한 UX를 좀 제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앱스토어에서 찾아봤더니 없더란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별도의 앱을 만들고 그 앱을 우리 쇼핑몰에만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앱들을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쇼핑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카페24 앱스토어의 API를 통해서 쇼핑몰 데이터를 앱들이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에서 우리는 이런 기능이 원한다고 한다면 외주 개발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맡겨서 우리는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앱 개발사가 이건 앱스토어에 없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군요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쇼핑몰만을 위한 앱을 만들어서 쇼핑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용 사례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미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년필하고 여러 가지 볼펜이라든지 필기구를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카테고리를 좀 우리 쇼핑몰 컨셉에 맞게 좀 다르게 고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치려면은 일일이 또 코딩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 리스트에서 보시다시피 색깔의 마우스가 오버롤 되면 위에 상품 이미지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그 해당 색깔을 클릭을 하면 그 해당 상품으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이렇게 디자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독특한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앱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라미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오픈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라미샵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떠한 요구사항이었냐면, 그 볼펜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념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기념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기념품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겨서 이렇게 볼펜을 받고 만년필을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요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쇼핑몰 기능만 가지고는 그런 주문 처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년필에 여러 가지 이니셜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회사 로고를 새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가격을 좀 더 받고, 그리고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문구들을 여기에 넣어서 주문한 상품이 문구가 새겨진 상태로 이제 받고 싶었던 그러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사이트에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기는 사실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앱을 별도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볼펜, 만년필 같은 경우, 볼펜 같은 경우 상품을 클릭하고 그 상품에서 각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버튼이 생기면 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별도의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팝업 창 안에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화면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어느 위치에 어떤 문구를 넣을 수 있고, 또 문구를 새기는 방식은 레이저로 할지 아니면 조각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렇게 설정된 대로 각인 내용을 입력하고 거기 주문이 들어가고 별도 주문 처리돼서 각인 내용이 되어 있는 볼펜이나 만년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해몰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SMS 문자를 공급처에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한 결과에 각각 상품들이 다른데 그 상품별로 공급처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급처들에게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문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짜여진 틀에 따라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문자의 문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문자에 공급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좀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 형태로 앱으로 만들어서 공급처에 전달하는 문자의 내용이나 문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쇼핑몰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카페24 API를 통해서 앱으로 해결하고 그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관리 이슈를 관리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시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앱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키키 앱을 또한 쇼핑몰 앱스토어에 이제 출시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키키 앱이라는 건 뭐냐면 쇼핑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회원가입을 모집하고 그리고 쿠폰을 발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좀 더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앱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이제 앱스토어에 게임키키라고 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위젯 형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젯형으로 간단하게 관리자 화면에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룰렛이나 선물 상자나 출석 체크, 뭐 이스터 에그, 설문조사와 같은 그러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실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글로벌 같은 경우는 럭키 룰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올해 들어와서 한 2번 정도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형으로도 만들어서 사용자들을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광고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우리 이런 룰렛 이벤트 합니다 하고 광고를 집행하시고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서 룰렛을 돌리고 룰렛에 대한 경품이 당첨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카페24 API를 통해서 당첨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쿠폰이나 적립금을 지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게임 키키를 통해서 이제 사용했던 사례 중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어떤 패션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SNS 이벤트를 노출을 했습니다. 8월 15일 단 하루 모든 제품 최대 74% 할인 이렇게 걸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룰렛을 실행을 하는데 룰렛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천편일률적인 단순한 룰렛이 아니라 그 스타트 버튼이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들이 나도 뭔가 우리나라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도록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상당히 많은 매출 증대와 신규 사용자가 들어오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앱을 사용해서 활용한 사례를 보면 어떤 곳 같은 경우는 한 명 모집하는데 보통 시장 단가가 5,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명 신규 가입 시키는데. 근데 모객 비용 712원에 이렇게 한 명을 모집시킨 사례도 있고요. 광고 비용하고 저희 게임키를 사용한 비용까지 다 합해서 712원에 이렇게 모객을 한 경우도 있고요. 800원에 모객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1,500원 미만에서 신규 회원은 다 모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한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2주 이벤트 기간 동안에 매출이 15억 정도 달성해서 같은 기간 대비 매출 규모가 3배 이상 전년도에 이벤트를 진행을 2주 동안 했는데 올해 이벤트를 이렇게 룰렛 이벤트로 진행했더니 3배 정도 증가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회원이 또 마찬가지로 1, 2주 사이에 13,650명 이렇게 가입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평균 보통 신규 가입 모집되는 숫자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이렇게 증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게임 키키는 현재 올리브영을 비롯해서 비타민 하우스 여러 가지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부분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시거나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페24 API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앱스토어에 오픈한 게임 키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 적극 활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풍부한 사용자 경험도 제공하고 신규 회원 확보뿐만 아니라 매출도 늘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키키 정찬진 CTO였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통합 관리로 업무 효율 및 매출 극대화라는 주제로 핌즈 이지어드민 류재관 이사가 발표하겠습니다. 기업 쇼핑몰 성공 전략 ERP 연동 부분 발표를 맡은 핌즈의 류재관 이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통합 관리로 업무 효율 및 매출 극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의 ER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대형 쇼핑몰의 경우에 다양한 판매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온라인 주문을 기존 ERP에 입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저희가 서비스하는 이지어드민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어드민을 간단히 소개할 거고요. 쇼핑몰 통합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동 사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어드민은 현재 대형 온라인 쇼핑몰 포함해서 2,000여 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장 편리하고 쉬운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지어드민의 주요 레퍼런스를 보면 생활, 리빙, 액세서리, 패션 쪽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유한 킴벌리나 풀무원이나 기타 다른 대형 업체들 저희가 많이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보면 일단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지어드민이나 뭐 기타 다른 솔루션들은 이미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물류 재고 관리 쪽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뭐 이지어드민 소개가 메인이 아니라 이지어드민 소개는 간단히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사례는 국내 굴지의 생활용품 업체인 Y사의 온라인 유통 부분의 ERP 통합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하겠고요. 그 Y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온라인 매출의 정확한 통계를 알고 싶다. 그리고 각 대리점별로 재고 관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된 주문을 기반으로 정확한 프로모션을 집행하고 싶다. 라는 미션을 주셨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지어드민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Y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이 본사가 있고요. 약 10여 개의 온라인 전용 대리점이 있었어요. 각 대리점은 뭐 카페24라던가 뭐 쿠팡이라던가 옥션, 11번가 지마켓 같은 다양한 판매처, 50여 개의 판매처에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판매처들은 서로 대리점별로 중복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사의 경우에는 판매처의 매출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매출은 알 수가 없었고 각 대리점의 매출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셨고요. 그 본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내가 얼마를 팔았으니까 부족한 게 얼마다 혹은 뭐 물량을 얼마를 달라 그러면 뭐 정확한 매출 근거는 없지만 요청하는 대로 대리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타파하고 싶으셨고 실제로 자기가 온라인 전용 대리점인데 온라인으로 물건이 전부 나가는 건지 혹은 오프라인으로 전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뭐 정보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야 나는 각각의 저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매출도 전부 알고 싶고 대리점에서 자기신의 물건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판매처별로 상품별로 얼마가 판매되는지 그래서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특정 뭐 판매처에 프로모션을 걸 때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지어드민을 통해서 뭐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최초 이지어드민 도입하기 전에는 각 대리점이 별도의 솔루션들을 다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이지어드민으로 통합을 했고요. 이지어드민 OMS, WMS를 도입을 해서 주문을 통합하고 상품을 통합하고 뭐 재고를 통합하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각각의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통합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동 범위는 상품, 판매처, 주문, 취소 교환, 입고 수량, 재고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연동 범위를 정했고요. 상세하게 보시면 상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지어드민을 사용하는 전체 대리점에 Y 본사의 상품이 ERP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대리점으로 상품이 등록되도록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에서 Y사 말고 다른 업체의 상품을 컨트롤할 경우에는 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Y사 본사의 매출만 저희가 본사로 연동하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뭐 Y사 본사뿐 아니라 대리점은 다른 업체의 물건을 처리하는 대리점들도 이지어드민을 사용해서 연동 작업을 하시게 됐죠. 그리고 주문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대리점에 있는 뭐 다양한 세트 상품이라던가 뭐 묶음 상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5개들이 한 세트 뭐 A 플러스 B 상품 이런 조합으로 다양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Y본사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품 코드로 다 풀어서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산 같은 경우도 각 판매처의 정산이 모두 다른데 이걸 다 표준화해서 Y본사로 저희가 전송을 해드렸죠. 다음에 이제 입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 Y본사에는 대리점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ERP에 출고 수량을 저장을 하거든요. 그 ERP에 출고된 수량이 자동으로 각 대리점에 입고 수량으로 잡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을 함으로써 Y본사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자, Y본사에서 출고된 수량 빼기 주문 수량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취소 교환을 하면 Y본사는 대리점의 재고를 계산하게 된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실제로 대리점에서 물건을 달라고 할 때 Y본사에 있는 대리점 재고를 확인을 해서 야, 너희가 물건이 많은데 왜 너희가 물건을 달라고 하냐. 그리고 한정된 재고를 저희 각 대리점의 재고 수량을 보고 물건을 분배할 수 있게 됐죠. 이거를 저희랑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그 Y본사와 이지어드민 사이에 저희가 연동 서버를 구축을 해서 각각 판매처 50여 개의 판매처의 주문이 그 이지어드민을 사용하는 대리점에 모이면 연동 서버를 통해서 10여 개의 그 대리점에 대한 주문을 저희가 Y본사로 전송을 했고요. Y본사에서 등록한 ERP에 등록된 상품을 연동 서버에서 전체 대리점에 분배를 했고요. 그리고 입고 수량이나 뭐 재고 수량이나 이런 것도 전체 연동 서버를 통해서 모두 연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실제로 Y본사에서 보실 수 있게 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Y본사에서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노출이 좀 불가하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노출은 해드릴 수 없는데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추후에 생활 잡화 업체인 A사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Y사에서는 각 판매처의 모든 상품에 대한 매출을 분석을 해서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더라. 혹시 너희도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저희 쪽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거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신 겁니다.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 똑같이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업체에 대해서 쇼핑몰 전환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가 카페24를 통해서 그 온라인 매출에 대한 ERP 연동을 요청을 하시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카페24를 통해서 쇼핑몰을 열고 계시고, 그 중에 기존 ERP에 데이터를 연동하는 게 어려운 업체들은 언제든지 카페24를 통해서 이지어드민 쪽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의 노하우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즈 이지어드민 류재관 이사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들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모색하는 참석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카페24는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고객사와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카페24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끝까지 세미나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